자, 우리 부동산 펀드에서 제2장 영업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쪽에서도 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 한 5문제 정도 예상은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 파트 쪽보다는 저 뒤쪽에 리스크 쪽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결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저 뒤쪽에 있는 리스크 파트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부동산 펀드를 이제 분류할 경우에 실물형 부동산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건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펀드는 실물형 부동산 펀드도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우리 이제 증권형 부동산 펀드 아니면은 이제 권리형 부동산 펀드, 뭐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 그리고 대출형 부동산 펀드.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펀드 오브 펀드 해서 펀드 오브 펀드, 재간접 펀드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실물형 부동산 펀드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그리고 임대형 부동산 펀드, 그리고 개량형 부동산 펀드, 그리고 개발형 부동산 펀드 뭐 이런 쪽이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은 여러분들 단독 문제로 보게 되면은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임대형 부동산 펀드, 그리고 대출형 부동산 펀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문제는 큰 틀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들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죠.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우리가 실물형 부동산 펀드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 실물형 부동산 펀드에서 임대형, 그리고 개량형, 그리고 경공매형, 뭐 개발형 부동산 펀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 탐구에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도 얼추 거의 대부분 다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자, 그런데 이제 각각 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또 문제에서 또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펀드를 이제 부동산 펀드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하고 이제 공모펀드 쪽인데, 이제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이제 맞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2번 보니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공모펀드가 여러분들 투자자 보호 규정이 상당히 좀 강하죠. 자, 4번 문제인데요. 자,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라는 거죠. 국내에만 펀드 재산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을 국내 투자 펀드라고 하는 거고요. 해외 투자 펀드는 국내 투자 펀드가 아닌 펀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자, 펀드 자금의 전부를 국외 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 물론 해외 투자 펀드 맞아요. 그런데 모두 뭐만이 아니고요.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 자산에 투자해야지 우리가 해외 투자 펀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투자를 전부 이제 100%라고 보면은 100% 다 국내에만 투자하면은 이런 경우를 이제 국내 투자 펀드라고 하는 거고, 그거 이외 단 1%에도 그쵸 해외에 나가는 우리가 투자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 투자 펀드라고 구분하는 거지 100%까지 100%만 해외 투자 펀드는 아니다라는 거. 자,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1번 문제 보니까 1번 질문 보니까 펀드의 설정 설립 이전에 펀드 재산으로 투자할 부동산 등이나 대출할 대상 개발 사업을 미리 특정하는 펀드를 사전 특정형 펀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사전 특정형 그렇죠? 어디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죠? 또는 사전 불특정형. 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대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얘기는 하겠지만 어디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못할 그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사전 특정형 펀드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불특정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죠. 그래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블라인드 방식이다. 뭐 이렇게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에 설정 설립하는 대부분의 부동산 펀드는 사전 불특정형 펀드다. 아니죠? 사전 특정형 펀드가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 3번 보니까 여러분들 미리 특정하지 않는 펀드를 블라인드 펀드다. 그래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의 대표적인 사례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 지문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흔히 가치 투자형 부동산 펀드로 불리는 펀드는 뭐냐라고 되어 있죠. 가치 투자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 투자형 펀드에 해당되는 경공매형 펀드다라는 겁니다. 경공매형 펀드. 자, 그러면 경공매형 펀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각종 경공매 절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 대상에 대한 재산 평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법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펀드 비용에서 고비용 구조다라는 거.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다 보니까 투명하게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투명성이 강조되는 게 바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다. 자,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니까 그 투자 자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은 놀고 있죠. 미운용 자금의 형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은 미운용 자금으로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펀드 규모가 너무 작으면은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할 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자원이 너무 협소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드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형 펀드다 보니까 뭐예요? 네, 싸게 사요. 그죠? 낙찰가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경우보다는 경쟁이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등과 관련된 부분들의 입찰은 가급적 피하고, 상가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좀 덩치 큰 공장, 뭐 토지, 뭐 이런 곳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싸게 낙찰을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뭐 요 정도만 정리를 잘 해두셔도 여러분들 쉽게 아마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1번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 부동산은 오피스텔, 상업시설, 숙박시설, 물류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렇죠. 리스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거니까, 그죠? 수익형 부동산에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임대를 통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보니까 이자소득 성격의 임대소득과 자본소득 성격의 매매 차익, 매각 차익을 얻는 주된 운용 전략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꼬박꼬박 임대 수입을 얻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 되면 이제 팔죠. 매매 차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이자 성격이다. 그리고 요게 자본 이득이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인컴 게인, 요게 캐피탈 게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본 이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펀드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요 대출형 부동산 펀드도 우리 이제 이자를 얻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상호간에는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대출형 펀드 아니면 임대형 펀드, 이렇게 대체 가능한 펀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공실률이 높을수록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은 상승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가장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가 공실, 그렇죠. 위험 요소, 공실률, 이런 게 바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관리비죠. 관리할 때 이런 계속적으로 부동산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임대형 부동산 펀드를 취득할 때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취득자금, 대출 비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리스크 요인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요인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수익률이 상승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4번 자본시장법상 임대형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간접 투자 회사는 리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츠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리츠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부동산 투자 회사를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리츠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많이 하느냐 봤더니 우리가 임대 수입을 많이 얻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쪽보다는. 그래서 리츠와 유사한 펀드는 바로 임대형 부동산 펀드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여러분들 요 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도 충분히 또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펀드 재산의 100%를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펀드로서 직접 개발 방식의 부동산 펀드라고 불리는 집합투자기구는 뭐냐? 개발형 부동산 펀드죠. 이 개발형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개발 사업. 직접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사가 된다라는 게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행사.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요 대출형 부동산 펀드로부터 자금을 대부 받아서 이렇게 운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개발형 부동산 펀드다라는 거예요. 시행사. 자, 그런데 시행사가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시행사에 우리가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아니고 별도의 시행법인을 차리죠. 시행법인,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서 여기에 대출해 주는 거지 시행사한테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 즉 신용대출이라든지 담보대출 형태는 아니다라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이 시행사의 신용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믿어요?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행사한테 대출이 아니고 뭐예요? 시행법인 쪽으로 흘러가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을 누가 해요? 시공사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어디에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 시행사가 여러분들 뭐를 작성합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죠. 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렇죠? 우리 시공사도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오거든요. 누가 시공사다 뭐 이런 부분들. 개발 사업 일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 빌려주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라고 보니까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는 여러분들 책임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책임지고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뭐 시공사가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분양 대행 업체를 통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공사 몫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밑그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우리 개발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우리 7번 문제가 여러분들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도 우리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시행사, 이제 시행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개량형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본 핵심 문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개량형 부동산 펀드 쪽에서 하나 정도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량이라는 얘기는 리모델링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량 비용이 발생하죠. 개량 비용. 자, 개량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증분되는 증분 가치, 증분 수익. 자,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반드시 이렇게 커야지만이 우리가 개량이라는 행위들을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을 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 개량 비용은 여러분들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적 지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들어가는 관리비, 뭐 유지비, 수선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의 자본 가치,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지출들. 예를 들어서 한 층을 더 줬다. 아니면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골조를 새로 세웠다,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분가치랑 비교하는 것은 이 자본적 지출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고려 사항은 여러분들 개발 이제 건축법상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 리모델링 할 때 항상 이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민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들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자, 요 정도만 우리가 개량형 부동산 펀드에서 좀 보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요 시행사가 직접 장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들 부외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예요? 시행사가 만약에 망했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돈 빌려준 곳에 시행사를 찾아가서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요? 시행법인한테 빌려준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비소구 금융이다라는 거예요. 비소구 금융. 자, 그런데 너무 위험한 곳에 이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는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공사한테 완전하게 네가 책임지고 준공, 그리고 책임지고 분양, 그리고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라는 우리 확약서를 받고 우리는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 시행사도 일정 부분 부지라는 부분을 확보했으니까 요 부지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이나마 담보 장치를 마련하면서 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히 비소구가 아니고요.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부지에는 담보를 걸 수가 있으니까 뭐 5% 전체 금액의 5% 10%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비소구 금융 제한적으로 우리 소구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세 번째 특징을 보게 되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간에 걸친 그렇죠.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투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네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거액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조가 투입됐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 내에 공정 내에 다 완공을 못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빌려줘야 되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여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지가. 자, 그런데 우리가 공모형 만약에 대출형 부동산 펀드가 공모펀드다라고 하면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다 의사결정 내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모펀드라고 하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융통성 면에서 여러분들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융통성. 자, 융통성 면에서 좀 제약적인 곳이 우리가 공모형 펀드는 융통성이 좀 결여되는 그죠?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모형 우리 대출 부동산 펀드의 약간 좀 문제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다섯 번째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 대출에 해당되는 신용담보대출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용대출 그리고 담보대출 성격을 갖는 대출이 아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특징을 보니까 우리가 시행법인한테 빌려주면서 시공사도 있고요. 시행사도 일정 부분 담보장치를 우리는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형태 복잡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대출 쪽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위험 분산을 여러 군데에 시켜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분산하면서 대출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요 기본적인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험 문제 뭐 다소 출제되고 있고요. 저 뒤쪽 리스크 관리 쪽하고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문제를 풀면서 원 페이지, 한 페이지 뭐 A4 용지라든지 공책이라든지 연습장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면서 체크 해 놓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영업과 리스크 관리 쪽 다 연결시키면서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복습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7번 문제 보니까 여러분들 1번 자금의 공급 규모가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죠. 크죠. 그리고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부해금융 성격을 갖는다. 다수의 주체가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한 주체별로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 다 정리했네요. 자, 우리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시행사의 책임 사항으로만 짝지어놓은 것은 이 시행사는 뭐 합니까? 인허가라든지 그리고 부지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 토지 매입과 사업 인허가가 바로 시행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시공사는 뭐 해요? 준공하고 분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주체별 책임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우리 책에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시행사가 분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실무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실무하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하고 이론 부분하고는 약간 좀 갭이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시험 출제 법인은 책이에요, 책.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 뒤쪽에 나오는 출제 예상 문제라든지 리스크 관리 쪽하고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지금 다
뜯어본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좀 다 본 거예요, 지금.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출제 예상 문제를 이 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